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그 신입 팀장님들을 모시고 신입 팀장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Feed Forward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석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신입 팀장님 되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신입 팀장님 되시고 기분이 아주 좋으실 때가 있으셨겠죠? 자, 그때가 언제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입 팀장님들한테 언제가 가장 팀장을 달고 기분이 좋았냐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명함 받았을 때. 첫 번째 명함 받았을 때 다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처음에 전화 응대할 때. 안녕하십니까? 신입팀장 땡땡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팀장님이 되시고 기분만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느끼시고들 계시겠지만 사실 리더로서는 책임져야 할 우리 조직원들도 있고, 또 리더로서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또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약간의 압박과 또 쪼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약간 샌드위치적인 느낌으로 사실 위에서 쪼고 밑에서 또 성장에 목말라 하는 직원들도 보살펴야 되고 더불어 또 조직의 성과도 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감도 막중하시고요. 마치 저희 어머님 세대랑 같죠. 저희 어머님들은 시부모님 봉양한다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며느리 볼 때쯤 됐을 때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치 우리 팀장님 상황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신입사원들 MZ세대들은 사실 많은 팀장님들이 조금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러한 또 세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Feed Forward가 팀장님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셔서 팀원들과 소통과 대화를 하실 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MZ세대가 원하는 상사, 그리고 피드백과 피드포워드의 차이, 그리고 피드포워드의 활용, 그리고 피드포워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사 석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상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기본적으로 X축을 어떤 일이나 성과가 있을 때 부하 직원에게 정확하게 좀 쓴소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Y축은 좀 약간 인간적인, 개인의 저 집이 어디 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유대감을 쌓는 게 Y축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서 어느 사분면에 자기가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우리 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뒤에 김 팀장님은요? 네, 감사합니다. 이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다 다른 답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어느 사분면의 상사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사분면에 있는 상사들은 개인적인 관심도 많고 또 쓴소리도 팍팍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까놓고 솔직한 상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쓴소리가 해도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성장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상사 형태죠. 자, 두 번째 이사분면은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조금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상사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이사분면에 해당하는 상사 형태를 저희가 착한 상사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딱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피드백을 사실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3, 4분면은 사실 피드백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유형을 이기적인 무책임한 상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솔직함은 굉장히 솔직하신데 인간적으로 유대관계가 없는 그런 상사 형태, 그런 상사 형태를 저희가
정없는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없는 꼰대들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인간적인 우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칫 개인적인 공격이나 인신 공격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섭섭해하는 그런 조직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를 한번 유지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MZ세대들이 꼽은 가장 이상적인 상사는 어떤 상사들일까요? 한번 저희가 조사한 거를 찾아봤는데요. 의외로 MZ세대가 꼽은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상사는 바로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였습니다.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 우리가 생각할 때 MZ세대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은 상사를 생각하셨을 텐데 의외로 MZ세대들은 워라밸보다는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러한 상사를 굉장히 이상적인 상사라고 1등으로 꼽았습니다. 자,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가 1등이라면 최악의 상사는 어떤 상사일까요? 바로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뭘 하라는 건지 이거인 것 같지만 저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지만 이거인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사를 가장 싫은 상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가 1등의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이유는 실제로 많은 상사분들이 피드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또는 약간 불편하고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상사분들이 피드백하는 걸 좀 꺼려하세요. 그러다 보니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나? 뭐 이렇게 지내다가 1년 뒤에 인사 국가 때 보면 성적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을 때 이 조직원들로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 MZ세대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요즘 대퇴사의 시대잖아요. 언제든지 팀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라고 등골 오싹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만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요. 미국의 MZ세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스프링타이드라는 연구소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81%, 83%의 직장인들이, MZ세대 직장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워라밸이 제일 중요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 목표, 미래의 성과 목표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사가 제일 좋은 최고의 상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잘해야 되는 건 이해하셨죠? 그럼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될까? 자, 피드백에는 보통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피드백을 받아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조금 공유해 주시겠어요? 우리 정 팀장님, 피드백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피드백이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피드백은 사실 내가 어떤 성과를 위해서 또는 목표를 위해서 이행했던 것들 중에 과정 중에 좀 부족한 점이나 또는 결과에서 내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면 왜 그럴까를 우리가 다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다음 목표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MZ세대들도 굉장히 원하는 방향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달하는 사람의 스킬이 부족할 때 목소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리고 단어의 사용이 아무리 좋은 형태의 피드백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기분이 나쁘게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과 나쁜 피드백이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왜 모든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드백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그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feed forward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조 허쉬라는 분은 feed forward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eed forward는 마치 시멘트로 굳어진 벽돌을 하나 빼내는 거다. 그만큼 과거는 이미 바꿀 수가 없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크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약간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헨리 포드도 이런 얘기를 하죠. Don't find fault, find a remedy. 실수를 찾지 말고 잘못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자, 그러면 실수나 실패는 이미 엎질러진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해결책은 앞으로 벌어질 일, 미래에 일어날 일, 변화 가능한 일, 내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일, 즉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소통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feed forward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feed forward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사실 미국은 서머 브레이크가 3개월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방학이라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이를 이제 그 스포츠를 하나를 시키는데 저희 아이가 운동은 젬병이에요. 공만 보면 너무 무서워하고 이런 아이고 수영장에 보내놨더니 거의 뭐 익사한다고 데려가라고 그러고 애가 운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팀플레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경기가 야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야구는 일단 타석에는 무조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고 타석에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포볼로 일단 1루는 출루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야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있던 야구팀은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고 팀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있던 팀은 최하위급 팀이었어요. 저희 아이를 팀원으로 뽑아줄 정도면 굉장히 최하위급 팀이었죠. 운동도 되게 조금 부족했고. 근데 이 아이가 있는 팀에 이제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보이지도 않죠.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야구팀은 내야에서 다 끝나요. 아이들이 공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내야에서 다 끝나고 외야로 공이 올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홈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 공을 못 잡아서 그냥 3루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기인데 이제 저희 아이는 당연히 운동을 못하니까 그 1루 끝인 우익수에 우리 아이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공이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흙 갖고 장난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를 야구 경기 할 때 앞에다 떨어뜨리고 저는 이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가 이제 경기가 끝날 때쯤 아이를 픽업을 왔는데 제가 마지막 이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수비고 이제 그게 끝나면 끝인데 저희가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공을 투수가 던졌는데 상대팀에서 공을 쳤는데 이게 높이 뜬공으로 1루 우익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는 거예요. 저걸 우리 애가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마음 졸이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아이가 그 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역전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팀이 져서 막 투수가 울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애가 그 공을 놓쳤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진짜 잡을안석인 거예요. 그러다가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상하게 우리 애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애가 It's okay 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다행이다. 진짜 우리 애가 그 우익수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애를 데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까 깜짝 놀랐다. 넌 줄 알고. 근데 그 공을 못 받은 애가 너가 아니라서 엄마 너무 다행이야.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비록 걔가 나였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나 경기에서 지는 건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다음 경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기 지난번에 엄마가 했지. 그랬더니 얘가 아니 우리 코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래서 그 코치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코치를 하셨던 그 코치님이 계신 팀은 결국 얼바인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있었던 팀이 그해 얼바인 1등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만큼 필드 포워드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자신감, 즉 우리가 조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자신감, 필드 포워드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피드백과 필드 포워드의 차이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기반을 하냐, 미래에 기반을 두냐, 그리고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냐, 일에 포커스를 맞추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냐, 그리고 어떤 계획적인 미래의 플랜을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냐,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필드 포워드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필드 포워드는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와 느낌이 똑같습니다. 자, 어떤 느낌일까요? 선물을 받게 되면 일단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너무 기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 그 선물이 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 포워드 할 때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드 포워드는 보통 짧은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막년에 어쨌는데 내가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던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 이런 부정적인 거나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딱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갑자기 생각나는 그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하는 걸로, 그걸로 사실 필드 포워드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적었는데 조금 이야기가 더 확실하게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describe your goal simply and clearly. 그래서 고를 명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ask for two suggestions. 자, 그리고 제안을 2개를 요청을 하세요. 이때 절대 과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listen carefully and write it down. 충분히 듣고 그걸 적으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say thank you. 그냥 고맙습니다 하시면 되고 swap roles and repeat. 역할을 바꾸셔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제가 가장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제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2개를 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팀도 해보시고 여기 팀도 자,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자, 서로 교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자, 이 활동을 한 센텐스로 한번 만들어봐 주시겠어요? 이 활동은 어땠다? 자, 이 활동은 어땠다? 다 적으셨죠? 네. 저희가 이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해봤더니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연습은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2분 이내 짧은 활동이지만 왜 재미있냐? 바로 다른 사람의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필드 포워드의 창시자인 미셸 골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eed forward represents other people's idea that you should be using in the future. 미래에 내가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 그게 바로 feed forward다. 그래서 feed forward는 주어진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최대한 많은 통찰력을 받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그 클린턴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도에 조지 부시랑 경합을 합니다. 그 당시 조지 부시는 현 대통령이었고 걸프만 전쟁으로 대승을 거두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엄청날 때였어요. 모두가 그의 재선을 의심치 않을 때 46세 젊은 클린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조지 부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빌 클린턴의 딱 one sentence가 사람들의 시각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내게 됩니다. 그가 말한 거는 단 이 말입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즉, 전쟁은 과거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건 경제다.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국민들의 시각이 과거에서 미래로 시점이 옮겨지고 모든 선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 클린턴은
미국의 세 번째로 젊은 46세의 대통령이 결국 당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느끼시는 게 있죠. 그만큼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4년 뒤에 이제 재선에 대해서 이제 선거로 나오셨는데 그때 대부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유색인종이고 흑인인 대통령이 다시 재임을 한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였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이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굉장히 스트롱한, 굉장히 파워풀한 그 캐치프레이즈 선거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단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쭉 배워봤던 forward,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걸 계기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재임에 성공하고 다시 4년 동안 대통령이 되시죠. 자, 과거의 잘못을 피드백하지 말고 미래에 잘할 일을 feed forward 하라. 자, 이러한 문장을 오늘 우리 새로운 팀장님들한테 키워드로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